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소식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두 번째 소식이 더 좀 사실 어이가 없죠. 약이 바짝 오르는 진짜 너무 속상합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 방송에서도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그 TV조선이 지난 11월 중순에 이른바 풍계리 취재비 1만 달러 보도와 또 김정숙 여사 경인선 보도로 이제 방통심의위에서 객관성 조항 같은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조항들을 위반을 했다는 이런 이유로 법정 제재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불복해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당시 민원연은 TV조선의 이런 소송에 꼼수가 읽힌다 이런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2017년 재승인 당시 방통위에서 부과한 조건, 그러니까 방송심의 규정의 공정성, 객관성, 품위유지, 방송언어, 대담토론 프로그램 관련 이런 위반에 따른 법정 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유지하라는 조건을 위반하게 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소송을 제기해서 내년에 이제 방통에서 진행할 재승인 조건 이행 점검에서 이제 소송 중인 이 2건의 법정 제재를 제외시키려는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간 이제 방통위는 재승인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감점을 유보했기 때문에 네. 이 전례를 악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건데요. 그런데 당시에 이 의혹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행태를 TV조선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저는 화요일에 제가 이제 청와언론상 가서 아주 조용히 있는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건 누구냐? PD저널 기자가 그러면서 TV조선이 소송을 취하했다라고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됐다. 네. 방심위의 그 결정, 그 법정 제재를 2건에 대해서 분명히 소송을 했다라고 보도가 이미 나온 바 있죠. 우린 논평도 냈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런데 그것을 취하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라고 했어요. 처음엔 제가 아싸? 취하했대? 웬일이야? 뭐지? 그렇고 생각했는데 딱 생각해 보니까 끝난 거예요. 이제 회기가 이제 날짜가. 그래서 올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체 회의, 그러니까 법정 제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회의가 이제 끝났어요. 완전히 끝난 딱 그 17일 날 끝나버렸는데 딱 취하한 거죠. 필요 없다는 거죠. 취하 일은 잘 모른대요. 12월 5일쯤이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어찌 됐던 간에 나온 게 18일이었거든요. 네. 첫 보도가 나온 게. 네. 그런데 저는 12월 5일이든 12월 18일이든 상관없이 이들이 어떤 이제 스탠스를 TV조선이 취했는가 이거를 굉장히 이제 그 짧은 시간에 너무 이거 뭐야 이것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분해지더라고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이제 니네가 5건, 6건을 해도 법정 제재가 나와도 우리는 이 2건을 소송을 걸어서 어떻게 보면은 안전판을 마련해 놓고 보험 들어놓고 안전판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완전히 심의가 다 끝나버렸다. 그러니 아무리 봐도 더 이상 나올 건 없다. 지금 임태훈 소장 관련된 막말 이런 것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어쩌고 하면서 다 밀어놨잖아요. 방통심의가.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올 것은 없다라고 판단하는 순간 괜히 모양새에 꼴사납게 2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느니 또 하다 보면은 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 그냥 이대로 취한다라고 그러니까 폼나게 취한다라고 하고 그냥 3건으로 유지를 자기네들이 이제 법정 제재 3건 폼나기가 아니고 취하를 해야죠. 나중에 가서 그거 확정될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확정이긴 지금도 하지. 확정이긴 그런데 한데, 아무튼 법적으로도 딱 3건으로 확정되는 그런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TV조선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한테 와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너무 무기력하고 짜증이 나는 거지. 그래서 방심위가 잘 지켰죠. TV조선. 방어를 잘했습니다. 굉장히.
자, 그래서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논평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그 논평을 보면은 사실은 두 사람을 두 단체를 그러니까 두 쪽을 다 비판했죠. TV조선에 대한 비판 그리고 방통심의에 대한 비판 또는 방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의 비판인데요. 일단 TV조선에 대한 비판부터 우리가 어찌됐든 짚어봅시다. 네, 이 TV조선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이제 행정소송이 그 재승인 조건 위반을 피하기 위한 꼼수 명목의 감점 관리 수단이었다. 이런 게 명백해졌다. 그렇죠.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TV조선은 소송 제기 전에 이제 방통심의위에 법정 제재는 과하다 이러면서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았어요. 네네. 그때도 이제 의견 진술을 했는데요. 네. 당시 이제 의견 진술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방통심의 분위기가 아니 이거는 법정 제재 줄만 했는데 약간 이렇게 나가니까 그 TV조선 관계자가 납득할 수 없는 절차를 내리면 우리가 법적 절차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사실 우리 보도는 오보가 아니다. 자신이 있다. 뭐 이랬던 거잖아요. 네네. 이게. 뭐 증거 있다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소송을 했던 거고요. 공개는 못하지만 증거 있다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이렇게까지 했으면은 끝까지 제재가 타당한지 다퉈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 정도까지 막 그렇죠. 핏대 세우고 얘기했으면은. 근데 물론 이제 저희는 TV조선이 소송을 한 것 자체가 이제 반성할 줄 모르는 태도이고 부적절하다 이런 입장이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런 비판들이 나올 게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걸 무릅쓰고 소송을 했다면 싸울 줄 알았죠. 저만 그랬나요? 전 좀 싸울 줄 알았는데. 저는 싸울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PD저널 보도 내용을 보면 TV조선 기자는 올해 법정 제재 건수와 그 소송을 진행했을 때 드는 비용 등을 따져볼 때 소송 철회의 이익이 커서 취하 결정을 했다고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보도 내용대로라면 재승인 조건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렸다는 게 정말 사실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TV조선 기자 참 솔직한 것 같아. 그냥 딱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말한 소송 건수와 이런 걸 다 진행했을 때 실익이 없어. 그냥 취하하는 게 나아. 그렇게 이제 판단한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괜히 어차피 질 건데 재판에 가도 돈도 들고 별로 오보가 아니라고 말하길 것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도 들고 그다음에 이거 오보 말고 또 하나 그 경인선은 더더욱이 뭐 불복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거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과하다 이거잖아요. 자기네들이 잘했다가 아니고 이게 법정 제재가 나온 것이 과해요라고 징징거리는 그런 거지 명백하게 자기네들이 잘못한 게 없다라고는 지금 TV조선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제 재판에 가는 거는 딱 하나 이거를 시간을 끌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카운팅에 들어가지 않게 이 두 건이. 그런데 뭐 어차피 5건이 안 됐는데 뭐 그냥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정말 자기네들이 언론인으로서의 자존심보다 그냥 요거 하나 좀 피해가고 돈 좀 적게 들고 요거를 그러니까요. 선택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듭 화가 나는 이 방통심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좀 얘기 좀 해봅시다. 이게 이제 방통심의랑 방통위도 사실 다 이거 화를 내야 되는 사안이 아닐까라고 네네. 보는데요. 네. 이게 TV조선이 사업을 시작한 이래 이제 계속 오보나 막말, 편파 등으로 문제가 되니까 방통위가 무려 재승인 조건으로 이제 매해 관련 조항으로 인한 법정 제재를 4건 이하로 유지해라 이렇게 네. 주의를 준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지키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니까 소송으로 이제 우리는 재승인 조건 위반 안 했는데 이러려고 이제 일종의 좀 배수진을 친 게 네네. 아닐까 이렇게 그렇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TV조선이 방통위의 재승인 심사와 방통심의위의 심의 제재 그리고 이제 나아가선 재승인 제도나 이 심의 제도 전체를 좀 농락했다.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이제 좀 값싼 표현이라고 해야 되나? 갖고 놀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뭐 근데 이 제재가 나올 때부터 이렇게 얼마든지 빠져나갈 것이 많다라는 사실 지적을 했었거든요. 1년에 4건 뭐 그런데 과거에도 계속 재판 걸어서 질질질질 끌고 그랬는데 그러면 모든 것을 그냥 재판 걸어놓고 왜냐면은 그 비용이 더 싸거든. 재판 비용 있어도 방송국 안 없어지는 그렇죠. 게 낫지. 그러면 다 재판 걸어놓고 흐지부지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방통위가 만든 이 재승인 조건 자체가 코미디에 가까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이게 나올 수 있으려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을 잘했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실효성이 없었잖아요.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똑같았죠. 방통이나 방통심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가장 화가 나는 방통심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는데 일단은 상황을 이제 설명드리면은 그 방통심의 그러니까 이 TV조선이 재승인 받은 게 2016년 3월이잖아요. 그런데 2016년 4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카운팅이 5건이 넘으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방심위가 없었죠. 방통심의가 6월에 끝나고 7, 8, 9, 10, 5월에 끝났나요? 그러면 6, 7, 8, 9, 10, 11, 12 7달 동안 놀고 있었잖아요. 심의를 못했죠. 구성이 안 됐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우리 탓이 아니고 우리도 자꾸 자유한국당이 뻗치기 해서 그랬다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그냥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야죠. 네. 근데 이걸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TV조선이 1년을 꽁으로 아무런 심의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1년을 꽁으로 방송을 했어요. 2018년이 이제 남아 있었던 것인데 2018년에 1월에 출범을 했잖아요. 이제 방통심의가. 그러면 이 4기 방통심의는 사실은 제대로 심의만 제가 계속 말하는 게 막 TV조선을 막 망가뜨려라 이런 게 아니에요. 방송이 정말 좋으면 당연히 아무런 심의 제재가 안 나오는 게 좋아요. 뭐하러 제재를 쓸데없이 하겠어요. 그런데 방송이 실제로 좋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제재가 없는 거예요. 방통심의의 제재가. 지금 우리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매일매일 한데 매일매일 나쁜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4기 방통심의위에서 TV조선 그리고 채널A 다 비슷해요. 대부분의 방송사인 MBN에서도 그렇고 기가 막힐 정도로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냥 이 솜방망이가 4기 방통심의의 일관된 기조라면 조금은 또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아, 여기는 이제 심의를 안 하려고 하는구나. 일관되게 어떤 나쁜 방송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냥 약하게 하겠다. 우리는 자리만 앉고 네. 그냥 그렇게 하겠다라고 할 하시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비교하는 게 MBC 전지적 참견 시점 그 전참시라고 하죠. 그 전참시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중징계를 내렸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네네 정말 빠르게 신속하게. 했죠. 당시 전참시 방송이 그 세월호 희생자 관련된 그 조롱하는 듯한 그런 방송을 한 거죠. 그런 어묵을 그 이야기하면서 세월호 참사 사진을 뒷 배경으로 썼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던 예능이긴 하지만은 진짜 문제가 많은 그런 방송을 내놨고 정말 큰 방송 사고였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강한 중징계를 내리는 거 이것과 그 기조와 다른 방송사 특히 종편에 대한 기조는 너무 달랐다는 것이라는 거죠.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는 게 저는 고 노회찬 의원의 시신이송 생중계 이거였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TV조선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거는 전참시만큼 더 나는 그것만큼 충격적이었거든요. 맞아요. 예, 진짜 훨씬 더 이래 이거는 그리고 어떤 실수도 아니잖아.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중징계가 안 나왔어요. 의견 제시.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진짜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사실은 또 이거 하나 제가 계속 말하는 거 이영학 씨 아내 자살 그 CCTV 장면 있잖아요. 이거를 저녁종합뉴스에서도 내놓고 그다음에 탐사보도 세븐에서도 내놓고 2번이나 방송을 했어요. 게다가 제가 이 방송 할 때 늘 말하지만 그냥 자살 장면 CCTV도 아니고요. CCTV에는 소리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시신이 떨어질 때 퍽! 이런 음향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게 선정적인 그런 방송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권고밖에 안 줬어요. 그때 우리가 계속 말하는 그 심영섭 위원이 말한 게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그 중징계를 주면은 외주 제작사가 피해를 받는다. 아니 자기가 지금 외주 제작사 피해 받는 거 일감이 떨어진다고. 그거 걱정하면서 사람들 지금 잘린다 이렇게 충격적인 방송을 실제로 본인도 나는 저걸 실제로 방송으로 봤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저 제작사가 진짜
뭐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 발언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말하는 게 그 외주 제작사만 고통을 받지 TV조선은 아무 상관도 없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 중징계보다는 권고 쪽으로 이렇게 의견을 내거든요. 자, 이렇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낮은 수위에 그러니까 다 행정지도로 처리하는 거야. 아주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얘기한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 여기에서 조선일보 관련해서 뭐 아주 작은 그 객관성 위반인에 만회하면서 그것도 그거였잖아요. 조선일보 판매 부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가지고 문제 삼으면서 객관성 위반이라고 하면서 그건 또 권고 줬잖아요. 이게 지금 KBS하고 MBC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게 나름대로 심의를 하고 있고요. 종편은 굉장히 봐주기 심의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우리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본인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소용없어. 우리는 항상 똑같은 잣대로 엄청 엄중하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결과가 그렇지 않은데 너무 다른데. 소장님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상파 방송은 좀 더 엄격하게 심의를 한다. 네. 만약 이런 논리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상파 방송이라고 해서 더 엄격하게 심의한다라고 한다 하더라도요. 그러면 종편은 지금 지상파하고 똑같은 수준의 어떤 모든 특혜와 모든 그 방송 영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 그거야말로 비대칭 구조죠. 저는 지금 지상파 중요한 거 알아요. 그런데 지상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무가 그러니까 그 방송의 어떤 책무 있잖아요. 공영성, 공정성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뭐 선정적이지 않은 방송을 내놔야 되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그만큼의 그러면 종편에게는 그런 어떤 뭐 특혜가 없는가? 지상파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사실상 우리가 거듭 말하는 그 비대칭 구조라고 그것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종편은 아무튼 간에 실제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내용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상파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이게 정말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갖다 붙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방송심의 규정에요. 지상파는 좀 더 강하게 책무를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바닥을 드러낸 방송에 대해서 주의조차 주지 않는다? 이거는 뭐 어떻게 말해도 변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기방통심의가 우리는 한마디로 주의 같은 거 남용하지 않는가 이렇게 막 함부로 안 내린다. 우리는 우리의 권한을 남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출연자 발언들은 그 시시콜콜 심의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들을 여러 번 밝혔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일관되게 심의를 했는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예, 그 최근 방통심의가 이제 심의를 하기로 결정을 한 그 KBS 오늘 밤 김제동 그 12월 4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이제 방통심의가 과연 어떻게 심의할까 이게 관심인데 방금 이제 차장님 말씀하신 네네. 부분과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방송에서는 위임맞이 환영단이라는 단체의 단장인 김수근 씨라는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김수근 씨가 이제 광화문 서울 한복판에서 어떻게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외칠 수 있냐고 물으시는데 저는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외칠 수 없나 되묻고 싶다. 그리고 저는 그걸 얘기하면서 뭐 이제 금기를 깨고 싶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깨고 싶었고 우리나라 사회가 어느 정도 왔을까? 나를 잡아갈까? 그런 걸 한번 보고 싶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생각할 자유를 달라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인터뷰를 두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연일 공세를 하고 있고 KBS 공영노조에서도 국가보안법을 들고 나왔는데요. 방통심의 이제 방송심의 소위원회에서 지난 화요일에 이 방송에 대한 의견 진술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 방송이 심의 규정 제29조의 2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부분인 건데요. 1항에 보면은 방송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리고 네. 제33조 법령의 준수 2항에서 보면은 방송은 위법행위를 조장 또는 방조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조항들을 위반했는지 심의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이 그 29조 2항 있잖아요. 이거를 정말 문제 많은. 적용한 아니 이렇게 치면은 종편은
거의 매일 사실은 그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다 해치고 있잖아요. 끝났어요. 노동권을 인정해요. 뭐 정말 헌법을 다 어기는 발언을 맨날 너무 화가 나서 말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런 방송을 맨날 해요. 게다가 위법행위 조장 이것도요. 제가 이 항을 걸어서 심의를 해달라고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걸 잘 안 넣는 게 이 조항 자체가 너무나 방대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사실은 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 자체가 예전 정권들에서 정말 그렇죠. 재갈을 물으려고 만든 조항이어서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만들지 말라고 굉장히 항의를 많이 했던 조항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이걸로 다 걸고 넘어지려면 얼마든지 그 언어 자체만 가지고 보면은 진짜 넣을 게 너무 많지만은 이런 심의를 안 넣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자유한국당 쪽에서 넣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밤 그렇겠죠. 김제동을. 그렇겠죠. 그러면서 이런 조항을 지금 적용해가지고 심의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죠. 게다가 이제 김수근 씨 인터뷰는 정말 계속 말하지만 2분. 신지혜 녹색당 공동위원장이랑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8분 정도 토론을 하고 그리고 보수 정치권의 우려도 충분히 전했고 두 사람 다 깐족깐족하면서 너무 별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뭐 김정은 촌스럽다. 촌스럽다. 그리고 김정은 환영단이 촌스러운 것과 마찬가지로 낡은 색깔론도 이제 지양해야 한다라는 이런 주장도 함께 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종편에서 어떻게 했는지 계속 얘기하면서 종편은 이거보다 더 한다. 맨날 그 얘기도 했잖아요. 소개를 다 하는데 종편에서. 진짜 위임마지고 뭐고 온갖 북한 얘기는 매일매일 하는 그 방송사들인데. 얼마나 자세하게 소개를 하는지. 네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빠르게 또 심의를 턱 하면서 뭐라 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예,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이 방송에 대한 의견 진술을 결정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정강삼 위원 같은 경우는 수신료를 받아 운영하는 KBS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냐. 심지어 종편에서도 이런 방송은 안 한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종편 보시면 깜짝 놀라시겠네. 반면에 이제 심영섭 위원 같은 경우는 공산당이 좋아요라고 외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맞다. 그런가요? 그래요? 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근데 방송소위에서는 출연자 즉 김수근 씨를 제재하는 게 아니라 방송 내용을 심의해야 된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프로그램 구성 자체를 보면 지상파나 종편, 보도 채널에서 매일같이 조선중앙TV 프로그램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고 패널들이 논평도 하는데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윤정주 의원도 이제 김수근 씨 출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또 그 진행자와 패널들이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가가 중요한데 이제 뭐 진행자나 패널들이 충분히 김수근 씨의 터무니없는 발언들을 잘 지적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보통 이제 의견 진술이 법정 제재를 전제로 하긴 하지만 위원들의 이런 발언들을 볼 때 반드시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심의를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혹여 이렇게 심의에 올라와서 서로 적당한 선에서 만약에 타협을 할 때 조금이라도 제재가 있다면은 좀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아니 벌써 압박이죠. 근데 반드시 그렇다고 의견 질서를 청취했다고 해서 법정 제재를 전제하는 건 아닌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요즘 최근에 특히 그렇더라고요. 최근에 의견 진술 들었는데 법정 제재 안 나온 거 꽤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약간 관행처럼 의견 진술 요청합니다 하면 사실상 이것은 법정 제재다라는 대부분 말을 제재가 나왔어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는 안 그렇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좀 말해 볼까요? 어떤 우려인지?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하려다가 오늘 마침 한국 PD연합회에서 발표한 성명에 좀 이 부분이 너무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좀 발췌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만약 방통심의위가 오늘 밤 김제동을 제재한다면 공영방송의 기능에 재갈을 물리고 나아가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테러 집단이나 마약업자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때 이를 보도하면 이 단체의 주장을 알리는 결과가 되므로 제재해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가 성립할 것이다. 물론 공영방송 KBS가 유튜브와 달리 엄중한 사회적 책무가 있다는 시각은 귀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위임맞이 한영단 현상이 우려스럽다면 이를 공론화하고 자연스러운 비판에 노출시키는 게 체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엄연히 존재하는 현상을 꼭꼭 숨긴다고 사라지는가? 오히려 위험한 요소가 음지에서 자라나 골마터지지 않겠는가? 공영방송은 이런 현상을 소개하고 다양한 의견과 검증에 노출시켜야 하며 오늘 밤 김제동은 이러한 공영방송의 기능과 책임에 충실했을 뿐이다. 이게 사실 이 내용을 보면은
만약에 이거를 제재하고 이렇게 심의를 해갖고 한다면은 공영방송 이런 다양한 의견들을 아예 그냥 공론의 장에서 토론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그러니까, 싼이 되는 거죠 이게. 그 성명서에 써놨듯이 뭐 마약 집단 뭐 그 만약에 그거를 방송을 하면은 뒤에 마약 집단을 다 홍보해줬어. 이렇게 하면서 법정 제재 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너무 웃기잖아 그게. 그렇죠. 무슨 아니 그리고 제가 계속 하는 생각은 종편은 이거보다 더 심한 그런 방송을 그리고 집회를 계속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위임맞이 이 팀은 아니지만 또 다른 팀이 환영 무슨 집회 했잖아요. 그거 그냥 다른 데 아무도 안 하는데 한 20명밖에 안 모여 있는 그 집회를 가가지고 자세하게 다 보여주는 그 방송을 무슨 주장을 하고 네. 뭐 무슨 춤을 다 추고 보여줬어요. 정말 춤을 일정이 어떻고 네네. 뭐. 왜 보여줬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 사람의 발언은 문제가 되냐? KBS니까 라는 논리야 지금. KBS니까. 그러면 KBS는 그걸 말하면 그러니까 그리고 동조한 것도 아니고 진짜 비판한 건데 오히려. 비판했는데 이걸 말하면은 KBS니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짜 억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KBS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KBS가 제대로 된 방송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보도할 때마다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정치적으로 자유한국당 쪽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KBS 뭐 국민의 수신료를 받는 KBS가 어쩌고 이런 구라를 계속 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게 아주 냉정하게 정말 제대로 된 그 심의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진짜로 찬양하려고 했거나 뭔가 그런 개념으로 했다면 모를까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법정 제재가 나오면은요 진짜 정말 위험한 사인이다. 앞으로 모든 그럼 KBS는 자기 검열에 빠져서 아무 방송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험한 이야기, 좀 약간 사회의 어떤 그 뭐 감춰진 이야기, 불법적인 이야기 하면 다 하면 안 된다는 소리잖아. 이거 소개했다고 또. 뭐 그러니까 찬양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아 짜증나. 자, 아니 진짜 이러면 PD 수첩 이런 거 못 해요. 그렇죠. 네. 뭐 비리 파헤치고 막 이런 왜 비리를 왜 찬양했냐. 그럴 거 아니에요. 비판해도. 자, 아무튼 방통심이 정말 잘하셔야 되는데 종편은 이제 포기하고 제가 올 한 해 우리가 진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애를 썼으나 종편을 막지 못한 그러니까 막는다기보다는 종편의 어떤 문제적 방송이 줄어들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심의가 제대로 나와서 종편이 재승인 과정에서 위축되지도 않았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종편의 개선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 상황이 굉장히 속상합니다. 저희의 활동에서. 그런데 그건 그거고 일단은 또 다른 판이 벌어진 거죠. KBS 이 오늘 밤 김제동을 가지고. 그래서 방심위가 일을 만드네. 예, 일단 방통심의가 그동안 종편 출연자와 진행자들의 막말이나 왜곡 발언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했습니까? 그렇게 관대했다가 또 이제 와서 오늘 밤 김제동을 가지고 혹시 중징계를 내린다면은 정말 진짜 뚜껑 확 열린다. 저는 오히려 중징계 했으면 좋겠어요. 왜 뚜껑 열리게? 아니 똑같이 종편 그러면 없어져요. 진짜 한 달 만에 없어집니다. 진짜. KBS라서 그런 거고 종편은 괜찮대잖아. 그게 지금 문제라니까요. KBS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지만 종편은 뭐든지 해도 되는 지금 그런 심의가 자꾸 나오고 있다니까요. 자, 오죽하면 제가 우리 심의 그것 중에 기각된 것 중에서 시방이 기각된 것 중에서 그것도 있었잖아요. 트럼프가 차에 타라고 했는데 김정은이 안 탔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금 차를 탁 타면 터질까봐 걱정이 돼서 그랬나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런 코미디 이거 괜찮아? 기각됐잖아. 심지어 문제없음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종편에서는 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 해도 다 기각시키거나 문제없다고 하면서 지금 이 방송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진짜 아무튼 말이 안 된다. 또 흥분했습니다. 정리 좀 해보시죠. 너무 화가 나네요. 근데 진짜. 좀 이번 기회에 방통심의가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 보장 위에 역할을 하라는 이런 좀 설치 이후에 부합하는 활동을 했는지 이제 정말 과연 지금까지가 최선이었는지 사실 이제 내년 1월 말이 되면은 4기 방통심의 출범 1년이 돼요. 그러니까 좀 이번에 좀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너무 좀 정석적인 결론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들 저 심의위원 이름을 박제시켜놔야 된다고 봅니다. 박제? 어떻게? 어쨌든 계속 기억하게 해놔야 됩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한번 불러보시오. 박제입니다. 위원장 허미숙, 박상수 위원, 정광삼 위원, 심영섭 위원, 윤정주 위원입니다. 네. 박제. 뭐 혼자만 박제하면 뭐한대야. 아무튼 열심히. 아니 저희 뭐 저기 뭐 논평 쓰거나 뭐 페이스북 홍보할 때도 이 사람들 이름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예. 자, 그 사람들 편집합시다. 이름 아무튼간에 어떻게 하나요? 저도 지금 좀 고민이 됩니다. 좀 내년에 그러니까 방심위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다르게 생각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수위 조절을 이제 해야 되는데 세게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들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너무 점잖게 했어요. 캠페인 위주로만 방심이나 그러니까 시민방송심의위원회 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패러디 수준으로 그냥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말 국민 캠페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방통심의가 정말 아프게 불편하게 느끼게 더 압박을 가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후원 한번 한다고 언론이 갑자기 바뀌기야 하겠어요? 하지만 지나보면 알걸요? 매달 하는 후원이 언론을 어떻게 바꾸는지. 좋은 활동이 쌓인다. 좋은 언론을 만든다. 민주언론 시민연합.